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같이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챕터 3를 시작합니다. 챕터 3의 주요 두 데이터 스트럭처는 스택하고 큐예요. 먼저 스택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보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오늘은 앞부분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직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믿긴 믿어도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갖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참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제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고 제자가 돼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청년들 다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원 플러스, 믿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세요. 그 알파가 바로 제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학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대학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학을 이곳에 두사 저희 청년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까지 왔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택입니다. Stack is a linear structure라고 합니다. linear structure. 그러니까 non-linear structure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tree 같은 거는 non-linear data structure입니다. 그래프, 이것도 non-linear data structure죠. 지금 우리는 linear data structure부터 배웁니다. stack. 근데 represented by real physical stack. 스택 알죠? 책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 스택 해놓는다. 뭐 이런 게 스택이에요. 파일,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Insertion and deletion of items take place one end called top of the stack. 그러니까는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책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스택 해놨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 보고 스택 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탑 맨 위에서부터 딜리트하고 인서트 한다는 거죠. 이게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last in, first out이죠. 이제 여기를 맨 처음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집어넣었다 하면은 last in, 마지막에 들어갔죠? last in, first out. 그 다음에 꺼낼 때는 꺼내는 거를 pop이라고 하는데요. 집어넣는 걸 pu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또 이렇게 꺼내고 합니다. 항상 last,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를 가장 먼저 꺼내는 그러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고 스택이라고 합니다. last in, first out. 재밌죠? 요거랑 비교해서 queue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 queue, 줄 서 있는 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맨 첫 번에 이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먼저 delete 됩니다. DQ. 그러니까 여기를 front라고 하고 여기는 back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죠.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근데 stack은 last in, first out. 예, 여기에 쌓여 있다가 이렇게 쌓여 있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나가는 거. last in, first out. 근데 줄 서 있는 거, 그럴 때는 뒤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앞에서부터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거 보고 queue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택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ADT. ADT는 Abstract Data Type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배운 거 있죠? 뭐가 있어요? 뭐 int, string, 뭐 이런 거 데이터 타입 배웠잖아요. 그죠? float. 그런데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이다. 물론 스택이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구현하면은. 근데 구현하기 전에 스택이 이런 건데 이런 스택을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미리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퍼레이션도 필요하고 이런 오퍼레이션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펑션이라는 말은 다른 얘기로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퍼레이션.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택에다 무엇을 넣을지, 무엇을 꺼낼지 그런 오브젝트하고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펑션들, 오브젝트는 물론 finite ordered list, 순서가 있는 finite ordered list가 오브젝트고요. 저희들은 그 오더가 특별히 last in, first out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오퍼레이션, 어떤 펑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스택을 처음에 만들고 스택이 empty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push, 새로운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 또 pop, 거기서 하나 꺼내는 거,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tab은 맨 위에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스택에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지 스택 사이즈를 살펴보는 뭐 이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설계해보는 것을 보고 ADT, Abstract Data Typ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ADT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미리 설계해보는 거예요. 미리 설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implementation,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걸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앞에서 오브젝트하고 오퍼레이션을 분리해 봤잖아요.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무엇을 만들어 봐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여기 또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스택, 큐, 백, 뭐 다 이제 비슷한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이런 스트럭처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스택 하나 자체 내에서도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한 코딩을 할 수 있고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줄 때 드라이버 코딩하게 하거나 제가 제공하거나 하죠. 그럼 드라이버가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르더라도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클라이언트 사이드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요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유저는 드라이버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임플리멘테이션을 접근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의 자세한 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액츄얼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버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에 디파인된 오퍼레이션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개는 요거는 소스 파일에 담겨져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보통 .h에 담겨져 있고, 이 드라이버는 이 프로그램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드라이버. 여기서 이 프로그램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스택, 이미 C++에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include stack 이렇게 include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ck, value type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꺽쇠가 이렇게 있죠. angle bracket, 여기다 타입을 집어넣으면 어떤 타입의 스택이 되는지 결정되어집니다. 여기 stack of integer가 아니라 integer를 stack of value type이죠. value type. 그 다음에 value type 푸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pop 하면은요, remove 합니다. 탑에 있는 아이템을 remove 하고요. 그 다음에 top 하면요, return a reference to the top item. 맨 위에 있는 거를 return 해줘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이 어떤 값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value type로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empty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괜찮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택에다가 스택인지 empty가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ace를 집어넣는다. 맨 첫 번에 a를 집어넣겠죠. ace. 그래서 a부터 집어넣습니다. a. 그 다음에 c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e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탑을 한다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팝을 하면 여기 없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탑하고 하면은 C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팝 하면은 C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탑해서 보고선 A를 보고, 그 다음에 팝하고 지워버리면은 ECA가 나옵니다. 인설트를 3번 하고, 다시 탑 팝을 하면 이렇게 거꾸로 돼서 답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스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죠.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만든 예제인데요. Reading a string from a collection using range for loop. 그 다음에 처음에 읽으면서 스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스택에다 집어넣고, 요것도 스택에 집어넣고요. 요것도 스택에 집어넣고, 스택에 집어넣고, 스택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시, 마이너스가 나오면 스택에서 팝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택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팝, 또 푸시, 팝. 그러니까 팝을 할 때는 탑을 먼저 하고 무엇인지 보고 이 값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팝을 해서 없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탑할 때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cout하고 요거는 이제 실제 엘리멘트를 삭제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엘리멘트를.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stack, string, 요거는 이제 여기 include stack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STL에 있는 스택이에요. 그래서 stack s 베리어블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uto for loop 있죠? range for loop 여러분들 배웠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는 컬렉션입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이터러블한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서 하나씩 집어넣죠? 여기서 한 아이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첫 번에 2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체크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푸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object니까 object.push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이 있는데 2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것 이제 또 이렇게 읽겠죠? B가 들어왔어요. 그럼 또 B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or, 또 push하고, 그 다음에 또 not, 그 다음에 또 뭐예요? to,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왔죠?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S 파트로 와서 탑을 보니까 탑은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보는 거잖아요. 안에 거를 체크해서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탑을 프린트 했고요. 그 다음에는 팝했어요. 팝했으니까 여기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됩니다. B. 그래서 B가 다시 푸시하죠. 여기서 푸시하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들어오죠. 빈자리니까 B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팝입니다. 예, 팝이니까 요거 B가 또 프린트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ot까지 프린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번에도 나오죠. 예, 요까지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와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시 들어가겠죠? 대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로 들어가죠. 예, 맨 위에가 top of the stack으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팝을 3번 하죠. 그러니까 3번.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팝을 3번 합니다. that, 그 다음에 or인가요? or, 그 다음에 be,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is가 또 푸시가 되겠죠. is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 for loop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스택에 남아있는 거는 요 2개가 남아있겠죠. is2. 스택에는 2개 남아있고, 우리가 바깥에 프린트 된 거는 요거가 프린트가 된 겁니다. to be, not that, or be.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That is the question. 이제 사이즈를 프린트하는데, 사이즈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2겠죠. 예. 그 다음에 top of the stack은 뭐겠어요? top. 그러면은 is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스택을 한번 코딩 해봤습니다. 이게 스택의 개념이에요. 정말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미 STL, C++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 클래스를 이용한 스택 오퍼레이션입니다. 프린트 스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프린트 스택.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었죠. 예. 프린트 스택. 그걸 펑션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펑션을 만들어 보니까 스택을 받아요. 스트링, 스택이죠. 아규먼트를 받아서 while loop로 돌립니다. s not empty. 스택이 empty가 아니라면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해서 먼저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없애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스택이 empty 된 거예요. empty 안 되고 프린트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많이 참조한 웹사이트는 C++예요. C++.com. 여기 가보면은 예제도 많고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버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Using a stack class in C++ STL 뭐 이런 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딩을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부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가지 여기 인티저 리스트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인티저니까 0를 갖다가 팝하는 메시지로 이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는 이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 코딩 해보는데 이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갖고요. 이 코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트링으로 잘 되면 그 다음에 바꿔서 이 인트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인트로 하면은 다 똑같죠? 여기만 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를
0으로 바꿔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인티저일 때는. 그 다음 볼까요? 스택 임플리멘테이션. 지금까지는 우리 그 STL에 있는 스택을 이용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구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Fixed Size Array, 하나는 Dynamic Array, Dynamically Allocated Array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Vector Implementation, 요거는 STL에 있는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스택을 사용하지 말고 벡터로 우리가 스택 같은 거를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또 스택을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구현된 스택을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템플릿이 뭐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써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 괄호 안에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스트링 스택이 되고요. 여기다 인트를 집어넣으면 인트 스택이 돼요.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템플릿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템플릿. 우리가 실제로 저런 스택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익사이팅 하죠? 정말 신기한 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Array Implementation에서 지금 첫 번째 Fixed Size Array Implementation 어떻게 할 것인지, Fixed Size 하기 전에 우선 Array Implementation 한번 생각해 보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Array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10개 0부터 9 10개 capacity가 10개인 Array가 있어요. 그 n item on stack, n개 아이템이 있어요. 6개가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0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니까 6개죠. 그 n이 그 n이에요. size of n입니다. 그 다음에 push, add new item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다 그러면은 푸시 하려고 그래요. 어레이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다 넣습니까? s of n에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n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number of item이기도 하지만 새로 아이템이 생길 때 넣을 array index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왜?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size 6, 그러나 인덱스 6는 바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갈 곳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아이템을 새로 넣은 다음에는 뭐예요? n++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포스트 인크리먼트를 해야 됩니다. 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 해도 되고요. 요 안에다가 n++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탑을 한다. 탑이라는 건 맨 위의 아이템. 지금 현재 스택에 있는 맨 위의 아이템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값을 리턴해 줘야죠. 그러면은 s에 n-1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 값은 변하지 않죠. 왜? 스택은 그냥 변함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팝을 한다 그러면은 팝은 뭐 하는 거예요? 스택의 오브젝트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딜리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없애야 돼요? 요거를 없애야 되죠. n은 지금 현재 6이죠. 6이니까 요거를 없애야 되니까 먼저 n을 디크리먼트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널로 해도 좋고 안 해놔도 됩니다. 굳이 지울 필요 없죠. 현재 n이 여기다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스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여기 뭐가 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다 그냥 새로운 값을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remove item from 이런 얘기는 그냥 just decrement n by 1 이라는 뜻입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n은 number of item이다 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apacity는 뭐예요? capacity는 현재 메모리 용량입니다. 아이템이 10개 이상 되면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죠. 이게 고정된 어레이일 경우에요. 여기 그랬죠? stack overflows.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오죠? stack overflows when n exceed capacity. 그러니까 n하고 capacity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capacity는 maximum array size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stay tuned,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을 우리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Things to consider on the flow.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스택이 empty죠. empty인데 뭘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exception을 throw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고요. 우리는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구현하지 않습니다. 구현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에 스택 사이즈가 만약에 100만 개다. 100만 개인데 뭐 100만 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제가 Successive Doubling 메소드라고 있는데요.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어레이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거는 Generic Programming Using Template in C++. 우리가 조금 아까 스트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스택을. 갑자기 근데 내가 다른 타입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t. 아니면 다른 뭐 우리가 만든, 유저가 만든 새로운 데이터 타입, 뭐 human,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어떻게 핸들링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데이터 타입을 다룰 수 있는 스택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sorting 펑션 만들 때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ascending으로만 코딩하면 그렇잖아요. descending, ascending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코딩할 수 있고 데이터 타입도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될 수 있도록 코딩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generic program이라고 합니다. It makes stack data item type independent. 이런 것도 우리가 구현해 볼 겁니다. 버전 2. Using fixed size array. 제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스트럭처, stack, 여기 어퍼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string입니다. 아이템, 여기 포인터예요. 포인터니까 new를 써갖고 allocation 해야죠. allocation 해야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사이즈겠죠. capacity, 이 스트링의 아이템, 여기 이제 array인데 array의 크기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터 안 보이도록 그렇게 스택이라고 저장해 둔 겁니다. 그래서 new stack 펑션을 만들어 봤어요. 간단한 펑션입니다. 잘 보세요. capacity를 맨 첫 번에 이제 인자로 받아서 그 capacity만큼 fixed size array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capacity입니다. 이 array 사이즈가 있겠죠. 여기에 capacity. 한국말로 K8라고 그러죠. n은 0예요. 지금 여기가 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집어넣는 곳이다. 그러니까는 n이 만약에 0라면은 이거는 empty stack이에요. 그 다음에 capacity 여기서 유저가 정하라고 한 것만큼 아이템 new 한 거죠. 여기 new는 뭐예요? 그 new는 이 스택 자체를 allocation 한 겁니다. 스택에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하나는 포인터고 하나는 n이고 하나는 capacity예요. 이 스택 자체를 여기서 allocation 한 거고요. 요거는 string 아이템을 allocation 한 거예요. 이 array. 여기가 array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capacity예요. 그리고 return s. return s는 뭐예요? 이 스택에 포인터를 return 한 겁니다. 됐죠?
요거를 프리하려고 그래요. 요 스택을 프리하려고 그러면 뭘 프리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프리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new를 두 번 썼죠. 여기 new를 두 번 썼으니까 반드시 delete가 두 번 나와야 돼요. 근데 한 번은 array고요. 한 번은 array가 아니에요. 항상 원칙입니다. 원칙. 예. new가 나온 숫자만큼 delete가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가 define 했고요. 그 다음에 new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펑션이고요. 그 allocation을 클린업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ze 이거 내가 다 구현해줬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는 한 줄짜리 펑션 n을 리턴하면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empty n이 0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면 되죠. n이 0면은 true가 리턴 되고요. n이 0가 아니면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팝은 뭐예요? 스택에서 하나 없애는 거예요. 스택에서 이렇게 있는데 스택이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 줄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줄이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면 코딩 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에 n이 스택 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엘리멘트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기 n은 빈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탑은 뭐예요? sn에서 하나 줄인 거를 return 해주면 되죠. return 타입은 string. 근데 n is not decremented. n decremented는 여기서 됩니다. 탑은 위에 있는 거를 그냥 return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값만.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괜히 delete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언어나 다른 구현에서는요, 이 팝하고 탑을 같이 구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팝하면은 이렇게 하나 맨 위에 거를 팝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딜리트 해줘요. 탑까지 하고 팝하고 두 기능을 한꺼번에 묶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잡한 시큐리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가 있는데요. 푸시는 스택에다가 스트링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s of n. 그리고 한 개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n은 그 포인트는 바로 하나 증가해서 empty spot을 가리키기 위해서 post increment를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print stack. 하나 주의할 거는 print stack 하고 나면 이 print stack은 스택이 empty 돼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step to array. 여러분들 한번 코딩해서 테스트 해보십시오. 스트링 뿐만 아니라 int 같은 데이터 타입을 넣고 바꿔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잠깐 커피 브레이크 잠깐 쉬고 다음 using dynamic array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